불과 한두 세대 전에 존재했으나 어느덧 기억의 저편에 머문 그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해방 후 1980년대 초까지 흔하디 흔했던 순이들에 관한 이야기. 순할순, 여자는 순해야 한다. 잘 따르는 순한 여자를 강요받았던 그 시대 우리 누이들. 차순이, 식순이, 공순이라 불렸던 그들. 그 많았던 순이들이 할 새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손살같이 빨랐던 격변기였고 우리 주변에 자리했던 탓에 사라짐에 가속도가 붙었던 건 아닐까요? 한때는 경제의 주역이었지만 쉽게 잊혀졌던 순이들. 그 시대, 그 시절 그녀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시커멓게 먼지가 내려앉은 그곳. 허리를 펼 수 없는 다락방에서 굽은 등과 목, 가위질로 두꺼워진 엄지손가락과 굳은 살이 박힌 소녀의 손. 너무 오랜 시간 일 시키지 말라고,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고, 밥 먹고 물 마시며 화장실 갈 시간을 달라고 외쳤던 그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웠던 그들. 오늘 우리는 단지 사람답게 일하고 싶었던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봅니다. 여기 전에 와보신 적 혹시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그렇죠. 네, 처음 와서 좀 먼저 둘러봤어요.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때 그 시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었지만 그 책 속의 공간에 제가 다시.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살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어목했던 시절의 이야기여서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저는 이제 79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재봉틀 소리가 정말 많이 났었어요. 예. 어느 동네인지 물어봐도. 구파발. 은평구 구파발에서 제가 태어났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예. 저는 면목동에 태어났는데 거기도 이제 작은 단위의 공장인데 지하실에 있는. 맞아. 동네마다 크고 작은 공장들이 다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예. 네. 노동하면 이제 전태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사실 80년대까지도 노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남성 노동력보다는 여성 노동력이 많았거든요. 경공업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엄청난 투쟁과 또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갔던 그 여성 노동자들 한번 좀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그때 16살이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이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엄마 혼자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맏딸이거든요. 딸만 3형제인데 엄마가 혼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죠. 집이 어려운 집들은 그 딸들을 남의 집에 애보기 또는 식모 이런 걸로 보내고 있던 세월이었으니까 오히려 기술을 배운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화시장 가서 1년만 고생하고 기술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가서 1년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면 그럼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겠다. 그럼 내가 나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왔죠. 동생이 훨씬 더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위도 또 오빠 공부를 시켜야 돼가지고 시골에서 다 올라온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그 오빠 학비를 내기 위해서 다 여동생들이 공장일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안을 위해서 다 해야 됐던 거니까. 그런 고민들은 서로 좀 나누고.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 19이었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동생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맏딸은 살림미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라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올라온 거죠. 거의 가장들이었지 뭐. 그래서 돈 벌어 시골 보내면 논 사고 소 사고. 그래서 우리 한 친구는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시골에 논 사고 다 땅을 사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재산을 다 남동생을 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근데 보는데 영상 보는데 그냥 저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저희 엄마 이제 8남매, 예, 저희 엄마가 5째시죠. 예, 근데 오빠들 위해서 그때 일해야 했고 엄마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딱 그 시대에, 예, 우리 어머님들. 무엇을 생각합니? 사실 살면서 내 꿈을 쫓고 싶고, 예, 내 행복을 찾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냥 딸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다른 사람의 꿈을 돕는, 그러니까 예, 희생의 대가가 결국은 최소한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쳐서. 오빠가 됐든 가족이 됐든 세워놨으면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마음이라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쵸. 게 네 덕분이다라는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근데 이제 예전에 80년대 때, 그러니까 저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막 유동근 씨 이런 분들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게 성공한 오빠들이 안 찾아오고 그걸로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런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졌던 거 보면 그런 상처들, 당시에. 그런 시대상이 여공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막연하게 보통 느끼는 게 장시간 노동 그리고 뭐 적은 임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음악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디테일하게 들어봤었을 때 요즘 표현을 얘기하면 노동에 대한 존중, 노동 주체성에 대한 인정 같은 게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 시다, 뭐 3번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자체로 이제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냥 부속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가고 누가 들어와도 그냥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노동자로 들어와서 일할 적에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의 문제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어떻게 뭐 인식을 했다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느껴지고 사실 저는 어릴 때 뉴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런 공장이 돌아가는 맞아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서 자랐고 저분들이 정말 산업화의 역군이구나. 역군, 그치. 네, 맞아요. 그 경공업의 역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냐면 잔업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을 주는데 문제 이제 그 잔업 수당을 제대로 줬느냐. 제대로 줬느냐도 있고 주긴 주더라도 그게 높지도 않은 건데 문제 뭐냐면 그 잔업을 위해서 졸음을 감내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약을 계속 먹는다라든지 과도한 노동을 계속 이어간다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난 노동을 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 하루 거의 뭐 숙소에서 뻗어 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일하게 또 되는 쳇바퀴 돌듯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노동 환경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고 잔업이 특히 이제 저는 주는 그 이중적인 모양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는 그 알약을 하나 먹으면 밤을 아예 셀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계속 그게 연속되니까 2알, 3알을 먹어도 계속 졸음이 오더라. 그다음 이제 사고가 난다라든지 그죠.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노동 환경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동량 자체가 뭐 아침 뭐 8시부터 밤 11시까지 뭐 12시간 넘는 거 기본이고 아니 근데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면요. 그 어린 나이에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8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집에서 다시 또. 6시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거. 실제로 이제 대부분 식사도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펄펄 남기는 데서 30분 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혹시 예전에 그건 기억나시죠? 지금도 파는 것 같은데 보름달 빵. 요즘에 그 레트로가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게 이제 아, 그래요? 인터넷에서 다시 인기가 돼서 알게 됐어요. 이때도 이제 가끔 이 잔업을 하면 보름달 빵이 나온대요. 어허. 나오는데 이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빵 보고 나니까 동생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빵 하나를 갖다가 고향에 보내는 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또 다음 빵 나오는 게 이렇게 계속 쌓이면 앞빵은 상하니까.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노동자들끼리 일종의 빵개를 들어요. 몰아주기, 빵개. 그래, 몰아주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너가 하고 그다음 네가 하고 그래서 그 빵 나오면 쫙 몰아서 그것도 소포로 싸서 집에 보내주는 거야. 아이고, 지금 이미 버는 돈을 가족을 위해서 보내는데 그렇죠. 이 빵마저 보낸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프고. 작업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냄새다. 원단 더미에서 풍기는 포르말린 냄새가 익숙하게 그러나 매번 아리게 코를 찌른다. 밖이 환한데도 작업장은 침침하다. 눈앞에 매달린 백열전등이 날카롭게 빛을 뿜는다. 이 빛에 익숙해진 사람은 밝은 햇살 아래 눈을 뜨지 못한다. 작업대에 몸을 굽히고 있는 13살짜리 시다들의 눈은 핏물이 든 것처럼 빨갛다. 재봉대와 시다판들로 꽉 찬 다락방에서 사이사이 끼어앉은 여공들이 실밥을 뜯고 자크를 단다. 옷감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때문에 어두운 다락방은 더 어두워 보인다. 재봉틀 소리 사이로 기침 소리가 발작처럼 울린다. 퇴근 시간까지 이들은 종일 닭장 같은 곳에서 재봉틀을 밟아대는 것이다. 나이 어린 시다들은 재봉 일을 하는 틈틈이 미싱사의 잔심부름까지 해야 한다. 이들은 천정이 낮은 탓에 허리조차 똑바로 펴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다락방을 오간다. 우리 작업장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13살 영희가 다락방에서 내려온다. 사다리를 잡은 하얀 팔뚝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이 위태롭다.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애쓰는 것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제 공장 내에서 그 재단사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 뭐가 잘못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적해 줄 때도 이제 되게 딱딱거리는 말투도 있었지만, 또 옷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커다란 조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조각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한두 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재단판에서 실수를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다들이 가서 해달라 그러면 그래? 그리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다들 따기 때리는 사람도 간혹 아, 너무 힘들었던 거는 조금만 좀 일 못하면은 반장 우리 아줌마였는데, 그 반장 아줌마는 우리 회장 친척이었어요. 이 첫 창설자인데 너무 지독해.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으로 하는 거라서 그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부러지기도 해. 그럼 그걸 대주로 줘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도급이니까 빨리 줘야지 빨리빨리 하잖아. 그거를 안 주려고 그 돈도 뭐 1원도 안 할 텐데 그렇게 구박하고 뿌려먹는다고 야단을,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치가 떨려. 아주 그렇게 악독하게들 난리들 쳤어요. 그런 것들이 제일 서러웠죠.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퇴근한 다음에 갔다 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출퇴근의 개념이 있는 건데 이때는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서울에 연고도 없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얻어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장 바로 뒤에 이제 시설이 있는, 기숙사 같은. 그렇죠. 노동자로서의 생활 조건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 그래요? 현실은 어땠나요? 실제로 이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불러서 이제 노동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이제 무슨 일종의 그 공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사감이나 그 기숙사 관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의 군대의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노동 기율을 유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러면 많아요. 그냥 일의 연속이었겠네요. 그렇죠. 연장이었네. 네. 그리고 이제 시설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그 기억나시죠? 연탄 기억나시죠? 저희도 연탄 뗐어요. 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탄가스 저도 연탄가스 때문에 몇 번 뛰어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릴 때도 그랬으니 그땐 정말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런 요소들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사는 게 힘들었겠다 정도인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뭡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화를 누르고 있는데. 아, 여기가 기숙사예요? 기숙사예요.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름이 있었어요. 이 당시 이거를 벌집이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한 보면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수용소 같은데 조금 멀리서 보면 사실은 한 50평, 100평 정도 되는 그냥 큰 양옥집. 그냥 예. 좋게 말하면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 건물을 다 방을 개조해서 쪼개서 만든 구조로 이렇게 해서 여공들 사이껏 만들어. 그러면 여기 혹시 몇 분 정도나? 예를 들면 이런 방 하나가 2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명이 자면 꽉 차는. 근데 두 공간. 평 2명. 근데 6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6명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 때 포기해 잘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서서 잘 수도 없고. 아, 교대가 있었나요 혹시? 맞아요. 3교대 시스템. 근데 값도 되게 비싸요. 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우리 보통 아, 이제 여기서 일을 계속 연장해서 부르면 가서 일하고 그러면 그건 공장에서 기숙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이 벌집이 그 당시에 이제 구로 쪽에 한 방세가 5만 원 정도라고 해요. 5만 원이요? 근데 5만 원이면 이제 지금 채에서 굉장히 싼 돈인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3년 이상 활동한 숙련 여공이 뭐 잔업이나 추가 일당을 해서 받는 돈 정도가 한들 한 5만 8천 원 정도 받대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동 착취가 희한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럼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업의 일부. 그리고 6명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방세를 각자 이렇게 n분의 1로 하니까 그 돈을 또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그 노동 현장은 훨씬 더 가혹했고,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잔업이면 그 잔업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의 일부를 집에 보내고 자기가 쓰고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믿기 힘든. 진짜 믿기 힘드네요. 지금 듣고도. 그렇죠. 네. 그 YH 같은 경우는 그때가 막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녹색병원 자리인데 중랑천 이렇게 흐르는 뚝방인데 거기에 방을 하나 언니가 우선 얻어줬는데 근데 그 창호지도 다 떨어져서 이렇게 밖에 달이 다 보였어. 너무 춥지. 내가 3월 달에 올라왔는데 막 춥기도 하고 그 냄새가 그 천에서 나오는 냄새도 나고 아 이런 데서 진짜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집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처음 문턱에서부터 재우는 거예요. 보참이 이제 따뜻한 데서 자고.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자는데 어느 날 머리에 이가 생긴 거예요. 또 친구하고 둘이 참빗을 사가지고 머리 빗고 서로 이 석회 잡아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기숙사를 지었어요. 이제 그 공장 다 짓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장은 그렇게 수세식이고 기숙사는 푸세식이고 완전히 뭐 이게 방에 여러 명 넣고 뭐 수용소 같은 찬물로 머리 감고 이런. 기숙사에 와서 점심 먹고 회사에 들어가면 딱 15분이야. 뛰어와서 5분, 밥 먹고 5분, 가면 5분.